안녕하세요. 대신 과몰입해드리는 과몰입입니다. 오늘은 세르페 작가님의 소설 원작 스르르 코믹스에서 제작한 트로피 허즈번드를 보고 왔습니다. 보통은 트로피 와이프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남자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과시할 만한 여자를 트로피 와이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목이 보면 트로피 허즈번드니까 아마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짐작이 가시죠. 제가 지금까지 본 웹툰 중에서 최고의 조신남은 그 악녀를 조심하세요의 나인이었는데 약간 그 입지가 흔들릴 정도의 남주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일러 주의하시고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세연이었는데요. 친구 희연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하교하던 길에 사고가 나서 사망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생각이 놀랍게도 희연이만큼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세연이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희연이가 조금 더 애틋했었나 봐요. 정말 눈물겨운 우정인데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까 전쟁터입니다. 어안이 벙벙한데 일단 공격을 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격을 해요. 근데 내가 너무 센 거야. 막 손에서 파란 불꽃이 나오면서 병사들을 싹 쓸어버리는데 세연이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 남자가 자기소개를 와서 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왕자 에릭인데요. 혹시 제 동료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요. 세연이는 에릭을 따라가고 그렇게 10년이 지납니다. 에릭이 원래는 되게 불안정한 위치의 왕자였는데 황제가 됐어요. 이 세계가 마법이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세연이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람이 에릭을 선택했다라는 게 어떤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될 수도 있었겠고 굉장히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다 하면 무조건 승리를 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에릭의 지지도랑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에릭은 세연이 덕분에 황제가 된 거죠. 세연이는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세연이가 아레나 왕국이라는 곳을 정복했어요. 그 기념으로 파티가 열리고 있었는데 아레나 왕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왕자 리카르도가 아주 당돌하게 세연이에게 춤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공장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세연이는 눈이 돌아서 리카르도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더니 내가 심장이 없는 건 어떻게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세연이는 이 세계에 온 뒤로 심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정말 인생 역전, 부러운 삶이지만 굉장히 삶이 피폐했대요. 상처를 입어도 죽지 않고 그런 내가 괴물 같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는데도 점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하면서 소가리를 했었던 거죠. 이거는 에릭과 세연이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오늘 처음 본 리카르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리카르도는 세연이의 능력과 똑같은 푸른 불꽃을 사용해 보입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갖게 된 거냐면 자기가 10년 전쯤에 길을 지나다가 심장을 주었대요. 저는 길에서 심장을 보면 막 만지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심장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구덩이로 텔레포트 해버립니다. 거기에는 드래곤의 시체가 있었는데 리카르도가 여기서 되게 오래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결국에는 드래곤의 시체를 먹게 됐고 그 이후로 이런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연이의 힘이 드래곤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떡밥이 던져진 거죠. 아레나 왕국에는 드래곤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아레나 왕국의 초대 왕이 드래곤으로부터 이 힘을 선사받아서 굉장한 활약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세연이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나랑 같이 결혼을 해서 아레나 왕국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결혼을 해야 되냐라고 들어보면 리카르도가 드래곤의 힘을 갖고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리카르도의 새엄마였던 왕국의 왕비죠. 리타 왕비가 리카르도를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래곤의 힘과 관련한 모든 정보들과 실험 시설을 자기의 개인 사유지에 조성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제국의 공작은 거길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나랑 결혼을 해서 이 왕실의 일원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듣고 나라가 정복당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했어요. 세연이가 아레나 왕궁을 침략할 때 그냥 수도의 왕성까지 들어가서 왕을 무릎을 꿇려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연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데 왕성까지 들어간 세연이가 왜 왕비의 사유지에는 못 들어가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리타 왕비가 리카르도를 인체 실험한 이유가 이렇게 세연이의 괴물 같은 힘을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진 군대를 만들어 보자 라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생각으로 리카르도를 인체 실험을 했던 건데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해 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 뭐 애국심이라는 게 남아있겠어요? 세연이가 아레나를
정복하고 인체 실험이 중단되니까 세연이를 자기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세연이의 심장을 되찾아주는데 적극 협조하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해요. 세연이는 고민 끝에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호화 결혼식을 준비해요. 이제 예복도 싹 맞춰주고 보석도 잔뜩 사드리고 아레나 왕국을 정복할 때 받았던 왕관에 박혀있는 그런 보석 있잖아요. 그런 이름 있는 보석으로 결혼 반지를 맞춰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리카르도를 조롱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마음을 빼앗아서 조국의 보석을 돌려받은 기분이 어떻냐고요. 리카르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세연이에게 접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영식들한테 돌려가기를 당하고 있으면 세연이가 딱 등장해서 좋은 시간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제 피앙세를 데려가도 될까요? 이렇게 딱 데려가요. 로판의 클리셰를 성별을 역전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의 가문과 재력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자는 이 나라에서 세연이가 유일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학교 입학도 못하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열심히 꾸미고 가꿔서 결혼하는 것만이 인생 최대의 목표인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주인공이 이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세연이는 이 사실을 그냥 방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고 이곳을 떠날 거니까. 학교를 세운다던가 법을 바꾼다던가 하면서 깊게 엮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연이가 어떤 불의를 발견하고 지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도 귀찮은 일에 엮이기 싫어서 못 본 척하고 살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역공을 당해요. 그러면 세연이가 또 내가 너무 회피하고 살았던 건가? 내가 정말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 이렇게 자괴감을 느낄 때 리카르도가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그렇게 뭐 사랑을 키워가고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한 뒤에 신혼여행 명목으로 아레나 왕국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비를 만나는데 지금까지 세연이가 상상해왔던 왕비의 모습이 있잖아요. 되게 잔인하고 악독한 여자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고 소탈하고 친절해요. 그리고 이곳 여자들은 원하는 옷을 입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다 리타 왕비가 이끌어낸 변화라니까 세연이는 너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막 리카르도랑도 싸우고 하는데 애초에 이 결혼을 했던 이유가 리타 왕비의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힘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잖아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각을 재고 있는데 왕비가 먼저 선제안을 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이렇게 냉큼 따라가는데 영지는 완전 폐허가 되어 있고 그 중앙에 구덩이가 뚫려 있는데 거기에 드래곤의 시체가 있어요. 세연이가 경악을 하니까 리타 왕비가 딱 칼을 꺼냅니다. 근데 왕비가 숨은 은둔고수라면 모를까 세계관 최강자인 세연이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왕비도 멍청이가 아니니까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건 네가 아니라 나다. 내가 죽으면은 유언장이 공개될 거고 내 죽음을 다 너한테 뒤집어 씌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냐 하니까 왕비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는 대체 왜 날 이런 거지 같은 판타지 세계에 끌고 온 거야? 이렇게 말해요. 누구겠어요? 리타 왕비는 이 세계에서 환생한 희연이었습니다. 세연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실 세연이가 죽기 전에 드래곤이랑 계약을 해서 자신과 희연이를 이 세계에 태어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새로 얻은 삶에 적응하지 못하던 희연이는 자기가 이 세계에 갖고 태어난 어떤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불합리한 사회를 뜯어 고치는 거라고 생각한 거고 엔딩을 보게 된다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근데 세연이라는 어떤 천재지변 같은 게 나타나면서 자기가 쌓아온 공든 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니까 너무 증오하게 됐다는 거죠. 세연이가 제국에서는 영웅이지만 그 손에 멸망당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원수잖아요. 지금까지 그 사실을 회피해왔는데 진짜 마주하게 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나도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막 우는데 희연이도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여튼 둘이 정말 사랑한다니까. 희연이가 나는 네가 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사실 너도 그렇지 않았구나. 나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것 같아. 뭐 리카르도를 포함해서 여기저기에. 그래서 날 죽여달라고 해요. 근데 세연이가 그거를 그렇게 죽일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세연이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드래곤의 힘을 깨우면서 희연이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남은 세연이는 리카르도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카르도가 남주인데 그냥 병풍이 돼서 세연이와 희연이 중심으로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서사가 가장 흥미롭더라고요. 리카르도는 되게 앙큼 보이고 세연이도 절대 지지 않고 플러팅을 받아치는 게 종종 짜릿했지만 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세연이가 심장이 없어서 자기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리카르도에 대한 감정을 자각하는 게 굉장히 늦어져요. 거의 결말에 가서야 인정하는 수준인데
말만 친구라고 하지 뭔가 육체적으로 다 끌리긴 하나 봐요. 그래서 세연이가 되게 나쁜 여자더라고요. 제 소감을 말하자면 초반은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딱 한 1, 2화 보고서 이건 물건이다, 이렇게 심장이 없다는 설정? 너무 흥미로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세연이가 이 세계에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점도 나름의 차별점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조되게 어떤 악역이라고 불리던 캐릭터가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바꿔나간다라는 것도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나누려는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지만, 이게 57화로 완결이 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70화까지는 늘렸어야 만족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서사에 비해서 초반 빌드업이 너무 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에릭의 약혼 여인 올리비아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근데 처음에는 세연이와 에릭 관계를 갈라놓고 리카르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흔한 악녀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야망 있는 여성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세연이와 친구가 되는데, 이 전환이 너무 자기적이에요. 뭔가 좀 더 차차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약혼식에서 깽판을 놓다가 갑자기 만남을 요청하거든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만나자는 거지? 긴장하고 갔더니 하는 말이, 사실 저는 세연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갑자기 이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정말 혹독하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당신을 보고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당신이 내게 또는 많은 여자들에게 꿈을 심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캐릭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연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더 고급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정말 아쉬운 점은 작품 속에서 잘 찾아보면은 쓸만한 재료들이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진짜 아쉽거든요. 이제 귀족 여성들은 자기 사적인 재산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올리비아가 개인적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귀족원에 있는 보석을 훔치는데 세연이가 그 범인이 올리비아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사건의 진상이 올리비아가 세연이에게 그 뜬금없는 사랑 고백을 한 이후에 드러나거든요. 저라면 이 사건을 앞으로 당기고 올리비아가 그렇게 평면적인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밑밥을 먼저 깔았을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그냥 반전을 밝혀버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빌드업이 부족하다고 한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인물의 갈등을 길게 끌고 나가질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사이다가 워낙 대세라고는 하지만 고구마와 사이다를 적절치 못하게 쓴다고 해야 하나? 저는 세연이가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안 믿기거든요. 이제 어떤 엑스트라가 사망하는데 자기가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서 자괴감을 느껴요. 근데 딱히 비중이 있는 엑스트라도 아니었고 방금 만난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울리려면 그래도 독자들이 눈이 촉촉해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별것도 아닌 사이에 뭐 이렇게 자괴감까지 느끼고 그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드는 딱 그 정도의 관계였어요. 리카르도가 막 심장을 되찾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위로해주는데 세연이는 처음부터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밝고 쾌활하고 판타지 세계관에 떨어진 대한민국 출신 특유의 그 자유로움이 철철 느껴져요. 그래서 세연이가 리카르도에 대해서 감정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웃겼고, 저는 이 심장이 없다라는 임팩트를 더 강하게 갖고 갔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로판 남주 중에 그런 애들 많잖아요. 불면증 속성 갖고 있을 것 같고, 세상 까칠하고 친구도 없고, 에릭은 황제니까 그냥 조금 놀아주는 거고, 그랬다면은 반대급부로 리카르도의 매력도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럭저럭 보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왕비의 정체가 희연이라는 게 드러날 때부터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줄거리를 설명드린 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읽으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됐고 최대한 이해되는 선에서 줄거리를 설명드렸던 거예요. 희연이가 자신의 사명을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치는 거라고 자각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가설 자체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뭔가 자기가 이야기의 주인공이어야만 내가 엔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에 굉장히 집착해요. 세연이한테 왜 네가 주인공이야? 왜 좋은 건 네가 다 가지는 거야? 이렇게 분노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어떤 이야기 속인지부터 의문이거든요. 세연이가 판타지 소설광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이런 줄거리의 소설을 봤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정말 세연이가 주인공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또 요즘 엑스트라 악녀의 빙의에서 여주인공 자리를 쟁취하는 소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자기가 조연이라는 것에 자꾸 자괴감 느끼면 주인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연이가 드래곤한테 소원을 빌 때 쟤는 엑스트라로 태어나게 해주고 난 주인공으로 태어나게 해줘? 이렇게 소원을 빈 것도 아닌데, 물론 자기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삶을 결정당했다는 것에 분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친구가 얼마나 날 살리고 싶었으면 그런 결정까지 했을까라고 이해해줄 수는 없던 건가. 그래서 제 왜 저래 상태가 됐다. 지금 주인공이라는 단어에 너무 어그로가 끌려서 왜 저렇게 급발진이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사실 전 희연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희연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인륜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고 그게 희연이가 대단히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 악녀를 죽여줘에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의 목숨을 갖고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당신은 귀족이라서 우리 같은 평민들 목숨은 벌레 목숨으로밖에 안 보이냐 이렇게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그 사람이 평민이라서가 아니라 소설 속 인물이라서 막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 속 인물들이 죽어간다고 크게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건 가짜니까. 저는 희연이 서사가 진짜 좋았는데 별로 그 맛을 잘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연이가 진정한 드래곤의 힘을 자각하면서 과거에 갔다 오는데 회상을 마친 세연이한테 희연이가 이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세연이가 보고 온 건 한창 인체 실험을 당하고 있던 리카르도였어요. 이건 세연이의 잘못이 아니라 희연이의 잘못이잖아요, 사실. 근데 세연이가 그걸 너무 미안해하면서 나도 날 막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 이러면서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는데 살짝 이해가 안 됐다. 저는 이때 희연이가 세연이를 원망할 만한 씬을 더 보여줬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희연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많은 시스템을 조성했으니까 희연이 덕분에 꿈을 이뤘다고 감사해하던 여러 인물들이 죽어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러면 희연이가 소수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런 인체 실험에 집착했던 이유가 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희연이라는 캐릭터를 이거밖에 못 살린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지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총체적 난국이면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작품은 딱 여기 한 포인트만 고치면 좋았을 텐데 딱 이 부분만 좀 한 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필되는 타겟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기존의 루판이 너무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예쁜 언니들이 정장 빼입고 등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남주를 제가 너무 언급 안 드렸지만 지금까지 루판에서 보기 흔치 않았던 캐릭터예요. 일단은 조신남, 존댓말남, 키링남 이 범주가 워낙 좁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앙큼한 구석이 있는 남주는 제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이런 남주가 취향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은 관심 주시길 바라고요. 최종 평점은 3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작품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몰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